구실이야기 133회입니다.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생각의 전환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으로 만들자면 상속세 신고한 세금이 최종 부담세액이 되는 것이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상속인들은 전문가 상담도 하고 직접 찾아보며 공부도 하면서 상속세 신고하게 되면 이후 세무조사에서 추징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대부분 하시지만 전혀 이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 신고할 때 8억 원의 상속세를 냈다면 세무조사 때 추징될 항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는 각종 상속공제까지 더해 상속세 신고는 하되 낼 세금이 없는 상태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낼 것도 없는데 괜히 신고만 하는 거고 세무조사야 뭐 이렇게 깔끔한데 추징될 게 있겠나 생각하는 경우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나중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즉 상속세 신고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담세액이 아닙니다. 잠깐 조금 어려운 국세기본법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요. 납세자가 낼 세금을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납세자가 국세청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경우와 국가가 나서서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매년 3월 달에 신고하는 법인세, 5월 달에 개인이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이 그대로 결정되는 반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상속세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게 바로 상속세 세무조사인 것이죠.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해 판례 등에서 설명하기를 국가에 대한 협력 의무 이행에 불과한 예비적 절차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상속세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되어 있고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당초 신고했던 세액의 적절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예상치 못한 혐의로 추징될 수도 있고 반대로 환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추징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몇 천만 원, 몇 억씩 환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상속인이 사망 후 세무사 선임해서 한 5개월간 힘들게 상속세 신고했는데 1. 낼 세금이 없이 신고했든 얼마의 세금을 기한 내 납부했든 이 금액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2. 세무조사를 받게 될 텐데 상속세 추징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처음 신고했던 세금의 환급이 있을 수도 있으며 드물지만 조사 없이 그대로 종결되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세무조사에서 어떤 항목을 보게 되길래 지금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나 깔끔한 상속세 신고를 하는데 추징이 되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함을 일부 해결해 보면 몇 차례 상속세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들의 반복인데요. 첫째, 추정상속재산입니다. 금융거래 내역상 2년 내 출금의 소명, 2년 내 부동산 매도대금의 소명을 통해 추정상속재산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추정상속재산 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가 여기서 추징되는 사례가 그렇습니다. 둘째,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하는 사전증여 혐의입니다. 사망 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가족에게 간 금액이 증여로 확정되거나 자녀들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가 피상속인이 지원해 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인데요. 이 경우는 증여세가 먼저 추징되고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재계산되어 상속세가 일부 추징됩니다. 셋째, 피상속인의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소득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로서 임대업이 보증금을 차감해 주는데 A라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했으면서도 과거 임차인 A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호간 모순이 있으니 상속세 외의 세목에서 추징이 있겠죠. 넷째, 상속재산의 누락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이 콘도나 골프회원권 또는 차량 등을 보유했는데 신고 당시에는 가족들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누락했거나 주식, 부동산, 보험 등에 대한 재산의 평가를 잘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이 잘못된 경우 등 사례가 아주 많은데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항목을 상속세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며 제가 임의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눈 것일 뿐 추정상속재산 분석에서도
그리고 사전증여 혐의에서도 세부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상속세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노하우가 없으니 있는 그대로 신고 다 하고 조사도 직접 대응하면 그대로 추징될 텐데, 전문가를 선임해서 신고도 하고 조사도 대응하게 되면 신고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대비하여 적절하게 가감하여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환급을 염두하고 다양한 전략을 세워 신고하는 드문 케이스도 있고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억 원 안팎의 소규모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라도 조사 없이 종결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상속세 조사는 꼭 받을 예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낸 세금이 없거나 적다고 해서 내재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니 상속세 조사를 통해서 추징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년 전 30억의 부동산을 양도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시점에 재산이 6억 분이어서 상속세 신고는 하되 세액이 없이 신고를 한 사례를 두고 세무조사에서 밝혀낼 항목이 이 간단한 한 문장의 사례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데, 사망 시점의 재산의 규모와 상속세 신고 세액만 놓고 문제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상속세는 정부 결정세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33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